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소외주가 화려하게 비상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AI, 반도체, 2차전지 같은 화려한 성장에 취해 있었는데요. 그 사이 도로 위를 달리는 타이어는 철저히 외면받았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사양 산업이 아니냐, 전기차 시대에 타이어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기술주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묵묵히 역대급 현금을 벌어들이며 가치주의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지금 시점에서 타이어 산업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숨겨진 결정적 투자 기회는 무엇인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매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타이어 기업들의 주가는 쌉니다. 그것도 너무 쌉니다. 현재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분석해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대비 타이어 업종의 PER 할인율이 무려 27%에서 많게는 48%에 달하는데요. 현대차나 기아가 버는 돈에 비해 받는 평가보다 타이어 회사들이 버는 돈에 대한 평가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타이어를 단순 제조업으로 지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과도한 저평가가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타이어가 잘 팔리겠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시장의 질적 변화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핵심은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 단가입니다. 최근 도로를 보면 SUV 차량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차가 커지면 타이어도 커집니다.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데요. 한국 타이어의 경우 2026년 18인치 이상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이어 2개 팔아서 벌 돈을 이제는 하나만 팔아도 벌 수 있다는 뜻인데요. 판매 개수가 조금 줄더라도 비싼 걸 많이 팔아서 전체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믹스 개선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의 수익성은 결국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파느냐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타이어 업계에 두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첫째, 타이어를 치러 나르는 그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타이어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물류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담이 확 줄어든 것입니다. 운임 지수가 낮게 유지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이어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타이어 회사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가는 오르지만 판가 인상으로 이를 상쇄하고 물류비는 빠지면서 이익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오면 타이어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초대박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가 무겁고요. 초반 가속력이 좋아서 타이어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20에서 30% 더 빨리 닳습니다. 신발을 더 자주 사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 게다가 전기차용 타이어는 소음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야 해서 일반 타이어보다 20% 이상 비쌉니다. 국내 타이어 3사의 전기차용 타이어 비중이 2026년 올해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량 가동률이 높아져서 타이어 교체 수요는 폭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는 사양 산업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가장 확실한 소모품 대장주입니다. 자, 이제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먼저 대장주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 3사 중에 브랜드 파워가 가장 강력해서 가격 인상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공장이 증설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반덤핑 관세 환급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돈 되는 고인치 타이어와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활의 아이콘인 금호 타이어인데요. 작년 공장 화재로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장 복구가 예상보다 빠르고 생산 차질을 외주 생산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 타이어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공장의 생산 능력을 키워서 이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는 경쟁사 대비 주가가 너무 빠져 있는데요. 악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센 타이어입니다. 정상화의 원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기업인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투자 비용만 들어가던 유럽 2공장이 드디어 100% 가동됩니다. 이제 투자 해수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물류비 절감의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서 해상 운임 안정화의 혜택이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은 기저 효과를 둘 수 있는데요. 작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면 증가율이 돋보이는 착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자, 시장이 화려한 테마에 열광할 때 도로 위를 묵묵히 달리는 타이어 기업들은 역대급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PER 5배, 6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이 기업들이 당장 문을 닫아도 자산을 팔면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는 뜻일 정도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의 오해가 풀리고 숫자로 증명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2026년 막연한 꿈보다는 확실한 숫자가 지키는 타이어 가치주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계좌에도 든든한 수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